김지연의 정철원 사생활 폭로가 이어진 다음날 정철원 측 입장이 나왔다. 연예 프로그램 출연으로 얼굴을 알린 96년생 한양대 무용학과 김지연이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99년생 정철원과의 결혼 생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폭로를 이어갔고, 정철원이 일방적인 가출을 하고 양육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했다고 한다. 인스타그램으로 무무를 하며 김지연의 모든 폭로가 이어진 다음날 정철원이 언론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일간스포츠 취재진이 연락했을 때 낮은 목소리로 잠시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고, 몇 분 뒤 문자로 아들을 위해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말씀드리겠다 라는 입장을 보냈다고 한다. 근데 이 한 문장이 오히려 불을 더 키웠다. 김지연은 이 발언을 보자마자 즉각 반박했는데, 내가 아기랑 있는 게 싫어서 양육권 빼앗을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말했었잖아. 카톡으로도 나랑 대화도 제대로 안 하고 본인 말만 하면서 양육권으로 소송 건다고 통보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을 위해라며 격분했다. 롯데자이언츠 구단도 입장을 냈는데, 구단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 사생활이지만 구단도 선수와 소통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스프링 캠프를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구단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였다. 폭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철원의 사생활 영역인 만큼 구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 김지연은 이 입장에도 반응했다. 어느 정도의 내용인지 사실을 아는데도 그대로 이행하겠다니요. 반성할 기회 없이 감싸주는 것만이 선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구단도 매우 난처하겠다는 반응. 공교롭게도 김지연의 인스타 폭로가 이뤄진 날, 정철원은 2026 시즌 스프링 캠프가 진행되는 대만 타이난으로 떠났는데, 김해공항에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부한 채 굳은 표정으로 출국했고, 총 41명 선수단이 함께 이동했다. 투수 20명, 포수 5명, 내야수 9명, 외야수 7명 구성이었고, 정철원은 이렇다 할 데응 없이 스프링 캠프지로 향했다. 하지만 이후 정철원 측에서 좀 더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스포티비 뉴스와 연락이 닿은 정철원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대련이 입을 연 거였다. 아이의 아빠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며 양육권도 최대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부모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지만 아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로서 운동에 집중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안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 송구하며 앞으로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 대리인까지 나섰다는 거. 사실 김지연 쪽에서는 이미 신호를 보낸 적이 있었음. 폭로 9일 전인 1월 15일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왜인지 자꾸만 올해가 기대된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나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아니 괜찮다. 언제나 그랬듯 바르고 성실하게, 그리고 나를 위한 올해를 보내기로라는 내용이었고, 지금 보면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는 게 읽혔다는 말.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다는 표현, 나를 위한 올해라는 문장, 이런 것들이 결심을 드러낸 거였다는 해석이 많았다. 그 와중에 돈 얘기도 나왔다. 정철원의 2026년 연봉은 1억 8천만 원이었고 전년도 1억 2천만 원에서 50% 올랐다. 롯데자이언츠가 1월 22일에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이게 폭로 나오기 이틀 전이었다. 연봉 계약 끝나자마자 터진 거.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김지연이 폭로한 내용 중에 작년 연봉 중 3천만 원 넘게 개인을 위해 사용하고 아들 돌반지 녹여서 금목걸이 만들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연봉이 1억 2천이었다면 4분의 1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계산이 나왔고, 거기다 아이 돌반지까지 가져갔다는 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사실 김지연도 인플루언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에 정철원보다 연봉이 더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많다. 김지연이 공개한 결혼 생활은 전형적인 독박 육아였다. 맞벌이 가정이었음에도 가사와 육아, 개인 업무까지 사실상 전부 혼자 떠안았다는 것. 신생아 돌봄 시기 남편은 퇴근 후 방에서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PC방으로 향하는 일이 잦았다고 하며, 당시엔 산후 호르몬 변화 탓으로 여겨 넘어갔지만 새벽 시간 도움을 청할 때마다 경기 결과가 안 좋은 건 내 탓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말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았는지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생활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였고, 오히려 김지연만 더 무거워진 상황이었다는 분석. 아빠가 됐음에도 정철원은 변화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음. 금전 문제 역시 주요 갈등 요인이었다. 정철원은 자신의 연봉 중 3천만 원 이상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아들의 돌반지와 팔찌를 녹여 500에서 600만 원을 추가해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제작했다는 것. 반면 김지연은 별도의 용돈 없이 자신의 모든 수입을 생활비로 충당했고, 비시즌 기간인 12월 2월에는 전적으로 본인 수입에 의존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월 생활비 1천만 원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어졌다.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연봉 인상 후 앞으로 그렇게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며, 그마저도 비시즌엔 기존 저축과 본인 수입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것. 한 번도 월 1천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게다가 배우자 연봉 대부분이 시댁으로 전달되는 상황에서 혼수와 육아용품 준비도 김지연의 몫이었고 만사까지 일하다 출산 일주일 만에 조리원에서 행사장으로 향한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연봉 들어오는 10개월 동안 생활비를 모아서 3개월을 버텨야 하는 구조였고 거기다 시댁의 연봉 대부분이 갔다고 했으니 실제로 김지연 손에 남는 돈은 더 적었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다. 구조적으로 무리였다는 쪽. 더 충격적인 건 외도 의혹 제보였다. 김지연 인스타그램에 누리꾼들이 직접 목격담을 올리기 시작했고 숙소에 여자 데리고 오고 조여행에도 여자 부르고 그런 걸로 안다는 식의 제보가 이어졌다. 김지연은 이에 대해 사실 다 알고 있었지만 아이 아빠라는 믿음 하나로 판도라의 상자를 잠궜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답했고 여러 팬들과 지인들로부터 사적 DM 받은 정황도 있다며 제보를 추가로 받겠다고 했다. 모든 부분에서 증거는 충분하는 반응. 이건 폭로가 아니라 내 일상에 대한 이야기라며 1%의 거짓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 핵심이었음. 정철원은 201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로 두산 베어스에 입단했고 2022년 중고 신인으로 신인왕을 받았다. 데뷔 시즌 최다 홀드 신기록을 세웠고 한때 두산 필승조의 핵심이었다. 2024년 11월 2대3 초대형 트레이드로 롯데로 이적했으며 2025년 롯데에서 75경기 70이닝 8승 3패 21홀드 평균 자책점 4.24를 기록했다. 나무위키에는 두산 팬들 사이에서 패기가 있지만 요것뿐이다. 야구를 입으로 한다면 레전드급이다라는 평이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성격이 튀는 편이었다는 뉘앙스였고 실제로 고교 시절 성적만 보면 15번 이내 지명될 만했는데 20번까지 밀린 이유가 이 성격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었다고 한다. 이미 예견된 면이 있었다는 쪽. 김지연이 공개한 과거 발언도 있었다. 정철원이 김지연 엄마에게 아기랑 있는 게 싫어서 양육권 빼앗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증언, 비시즌에 빨래 개어달라고 했더니 앞으로 1,000만원 넘게 줄 건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 화냈다는 일화. 이 부분에서 사람들 반응이 갈렸는데 빨래 한 번 개는 것도 못 참는 사람이 양육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말부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태도가 보인다는 말까지 나왔다. 말 하나하나가 다 기록됐다는 거. 돌반지 얘기도 더 나왔다. 김지연은 돌반지를 하나 숨겨둬서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고 정철원이 녹여서 만든 열동 금목걸이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돌반지 팔찌 녹인데 600만원을 보태서 만든 목걸이인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김지연이 어떤 기분이었을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전해졌다는 반응. 아이 것을 녹여서 본인 목걸이를 만든 것도 충격인데 그걸 또 잃어버렸다는 게 더 황당했다는 쪽. 신뢰가 다 무너졌다는 지점. 김지연의 심리상태 고백도 있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김지연이라는 존재를 포기하고 껍데기처럼 살면 편해질까 고민할 정도로 자아를 잃어갔다는 것. 참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참는데 너무 잘 참아서 망가진 줄 몰랐다. 목숨을 건 절규에 대한 답으로 비웃음을 얻으니 슬픈 게 아니라 차분해지더라는 문장들이었고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무거웠다는 분위기. 자아를 포기할 정도로 견뎠다는 고백, 망가진 줄도 몰랐다는 표현, 절규가 비웃음으로 돌아왔다는 경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폭발했다는 걸 보여줬다. 김지연의 한계였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음. 결혼식 비용도 여자 쪽과 여자 가족들이 더 많이 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혼수와 아이 용품도 전부 김지연이 준비했고 시댁의 연봉 대부분이 가는 상황에서 결혼식까지 여자 쪽 부담이 컸다는 거. 요란하게 올린 결혼식이라고 했는데 그 비용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한 상태였다는 말이 돌았다. 불균형이 심했다는 분위기. 그 결혼식 얘기가 또 나왔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끓었고 결혼식 사진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법적 분쟁이냐는 반응과 함께 당시 신랑의 화려한 트위드 자켓 차림이 재조명됐고 결혼식에서 신부보다 더 튀는 신랑은 처음 봤다. 전재준도 저렇게는 안 입을 것, 와이프가 인플루언서인데 저런 의상을 고집하는 건 자기 애가 강한 증거 등의 평가가 쏟아졌다. 실제 동거는 1년 넘게 지속됐지만 결혼식은 최근에 올렸다는 점도 논란이 됐고 이 둘은 혼전 임신으로 돌잔치 후 몇 개월 뒤 식을 올렸는데 그 요란했던 결혼식 한 달 만에 파경을 맞으니 축의금이 아깝다는 반응이 나올 만했다. 처음부터 신호였다는 말들. 야구계 특성상 3월 가을 시즌이 길고 주말 공휴일도 대부분 경기로 채워진다. 원정 일정도 잦아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인플루언서는 밤 촬영과 새벽 업로드가 일상이고 주말 구분이 없는 반면 운동선수는 새벽 훈련과 경기 전 컨디션 관리가 최우선이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간표가 맞지 않고 생활 리듬이 완전히 엇갈리는 구조다. 일의 성격도 판이하다. 인플루언서는 노출과 관계 맺기가 수입과 직결되는 반면 운동선수는 통제와 집중, 외부 자극 차단이 성적을 좌우한다. 출산 이후 불규칙한 수면과 회복 과정, 아이 중심의 시간표는 외모 관리가 핵심인 인플루언서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반면 시즌 일정이 고정된 선수는 몸 관리에 집중했을 테고 같은 집에 있어도 피로의 종류가 달라 서로의 고생이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육아 분담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 경기 원정 합숙 회복 일정으로 참여가 제한적인 선수와 달리 인플루언서는 육아와 일이 분리되지 않아 책임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인스타그램에서 행복해 보이는 또래 엄마들의 육아 장면을 매일 접하며 현실과 비교하는 과정도 우울감을 키웠을 것이다. 20대 출산이라는 타이밍도 작용했다. 인플루언서는 커리어가 확장되는 시기인데 육아가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반면 운동선수는 커리어 전성기 부담과 가정 책임이 동시에 추가되며 선택지가 줄어든다. 한쪽은 늘어나는 중이고 다른 한쪽은 줄여가는 중이라 갈등이 이해 부족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삶의 방향 차이였다는 분석이다. 애초에 맞지 않았다는 쪽. 프로야구는 단년 계약이 기본이다. 부상이나 부진으로 1군과 2군을 오가는 일도 흔하고 연봉과 역할이 매 시즌 달라져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경기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급변하고 예민해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된다. 배우자가 이를 감정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면 버거울 수밖에 없다. 20살 초반부터 선수 생활에 돌입해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직업 특성상 연인 관계가 충분히 자리 잡기 전에 결혼으로 치달은 면도 있다. 결국 시즌 중심 생활, 잦은 이동, 커리어 변동성이 한꺼번에 겹치면 이혼은 거의 필연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안정이 없었다는 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온 게 정철원 배경 이야기였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정철원은 맞벌이 부모님 밑에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정철원이 1군에 올라오는 시기에 건강이 악화됐고 2022년 6월 18일 사망했다. 이후 정철원이 필승조로 활약하며 인터뷰에서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할머니 손에서 자란 선수가 본인 아이한테는 아빠 역할을 안 한다는 아이러니 할머니는 그리워하면서 아들은 못 알아본다는 상황, 이런 것들이 대비됐다는 반응. 과거와 현재가 엇갈렸다는 지점. 반응은 크게 세 방향으로 갈렸다. 결혼식 때 신랑 옷차림부터 이미 신호였다는 분석. 애초에 결혼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여성 측 승소를 바란다는 응원이었다. 바로 결별하기로 해서 다행 잘못됐다 싶으면 빠른 판단이 났다. 탈원해서 행복하길, 양육권과 양육비 꼭 챙기길 등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아이 얼굴도 못 알아본다면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건 양심불량, 여성 측이 양육권을 가져가야 한다. 양육비 제대로 받아내라 등의 응원이 이어졌다. 한편 야구 팬들 사이에선 팀에서 나가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일본 국제대회 중 외도 의혹, WBC 때 김광현과의 음주 일화 등도 재소환됐다.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 결국 터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6세 청년이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빚어낸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며 커리어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사람들이 보는 건 심플했다. 한쪽은 이미 오래 견뎠고 다른 한쪽은 변할 생각이 없었으며 타이밍은 최악이었고 구조는 애초에 무리였다는 것. 말은 아들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 아들을 위한 행동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게 김지현이 보여준 내용이었다. 1월 25일 스프링 캠프로 떠난 정철원, 서울로 갈 준비를 하는 김지현 두 사람의 방향은 이미 완전히 갈라졌다.